안녕하십니까. 공시국어 임혜성입니다. 저는 국음만 가르칩니다.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 기출작품 19채 향가 찬기파란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향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향가라는 명칭은 우리가 맨 처음 사용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어떤 기록에 변방의 노래야 지방향자, 변방향자 써서 중국 관점에서 신라는 지방이죠. 변방. 거기에 노래다 라는 뜻으로 향가, 순 우리말로는 사내가라고 합니다. 자, 향찰로 표기를 했는데, 향찰은 우리 문자가 없던 시대에 우리 정서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고, 중국과 우리말은 분명히 어순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서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향찰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을 살렸어요. 예를 들면은 조사를 표현했다던가 아니면은 어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향찰로. 그래서 우리말 어순을 충분히 살려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가의 특징은요, 승려가 많습니다. 작가가. 왜냐하면 향가가 총 25수가 남아있는데요. 14수는 1년 대사의 삼국유사, 11수는 균여 대사의 균여전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당연히 탁월하게 승려가 많겠죠. 근데 작가가 승려와 화랑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사회 상류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 쓰였고, 그리고 불교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아있는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자, 향가의 형식은 4구체, 4줄. 그 다음에 4줄짜리가 2세트가 있어 8구체. 그리고 4줄짜리가 2세트에다가 완성 2줄 추가했어요. 총 10줄, 19채. 이렇게 세 종류의 형식이 있는데, 기출로 다뤘던 문학 작품은 4구체는 헌화가, 서동요, 도솔과 풍요. 요렇게. 요거는 사실은 암기사항이에요. 다음 중 4구체 향가가 아닌 것은 하고 여기다가 공무도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걔는 고대 시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8구체 향가는 처형가와 모죽질환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채 향가는 찬기파란가, 제망매가. 특히 제망매가는 월명사의 작품입니다. 월명사는 도솔가를 지으셨어요. 자, 지금은 찬기파란가 내용을 볼 겁니다. 찬기파란가, 찬가, 찬양하는 노래. 기파랑, 랑자 있는 거니까 화랑인 듯.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작가는 충담사. 근데 이분은요, 국문학자이신데요. 김완진 선생님 본이 있고 양주동 선생님 본이 있는데, 김완진 선생님 본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완진 선생님 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만약에 굳이 두 분 중에 어떤 거를 채택할 거냐 했을 때 김완진 선생님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고정된 바는 없어요. 자, 그럼 이분은 무엇을 하셨냐? 여기 이 한문들이,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향찰 표기된 향가 원문이에요. 근데 이 향가 원문을 요렇게 해독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노래했을 거다. 이렇게 발화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요렇게 해독하신 겁니다. 자, 이 얘를 해독한 것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현대시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이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냈다, 이거 없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을 한 3번 정도 돌려보시면 어렵다 하더라도 다 숙지되실 겁니다. 따로 막 이렇게 막 메모해가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쭉 보니까 19채 향가니까 어때? 4줄, 또 4줄, 그리고 또 2줄.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낙구. 요렇게. 자,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느껴건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봄에 누가 흐느껴? 화자의 감정이 흐느껴. 왜 슬퍼? 기파랑이 지금 돌아가셔서. 이슬 밝은 달 아래, 이슬 밝힌 달이 흐느끼면서 탁 바라보니까 이 이슬을 반짝반짝 밝혀주는 달이 있는 거야. 지금 밤인가 봐. 기파랑의 모습 같은 거지, 저 달림은. 자, 흰 구름 조쳐 떠간 언저래,
흰 구름이 막 흘러가는데 그 나도 모르게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에 가른 물서리여 해. 모래를 가른 물가가 이렇게 딱 도착을 한 거야. 물가에 도착을 한 거야. 물이 너무 맑아갖고 밑에 모래가 다 보여. 딱 보는 순간, 이 맑은 물 같았지. 우리의 기파랑님도. 이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달, 물 모두 기파랑을 표현한 단어예요. 자, 기랑이 지지오시 모습, 기랑의 모습, 수풀이야. 가다 보니까 또 수풀이 나왔어. 풀이 막 왕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까 역시 활력이 넘쳤던 기파랑의 모습이 싹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수풀도 역시 기파랑을 표현한 단어. 1호라는 지명이 있어요. 1호라는 어떤 특정 지명이에요. 1호 나리 지벽에. 자, 1호라고 얘기하는 1호 천에 딱 갔더니 자갈벌에서 봤더니 랑이여 지니지어시온 랑께서 기파랑께서 지니시던 자 마잠에 가지 존노라죠. 마음의 끝을 쫓고 있느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흐느끼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달을 보면서 기파랑이 생각나. 또 딱 보면서 맑은 물을 보니까 기파랑이 생각나. 그 옆에 수풀이 있어. 기파랑이 생각나. 다 달, 물, 수풀 모두 기파랑을 표현하는, 기파랑을 떠올리게 하는 사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호천에 딱 도착을 해서 내가 쭉 따라온 이 길이 기파랑을 따르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높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원래 그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잣나무는 이렇게 키가 큰 수종이죠. 그쵸? 그 키 큰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잣나무 가지 같은 눈 높아 두펄 도고 고깔이요. 눈이라도 덮지 못할 스노우. 눈도 덮지 못하는 고깔 같구나. 화랑이 그때 화랑 우두머리가 쓰던 고깔 같은 모자가 있는데 기파랑이 쓰던 모자를 딱 떠올리면서 저기 이렇게 키가 큰 잣나무가 딱 있는데 그 잣나무 끄트머리가 너무 높아갖고 눈도 안 쌓여. 딱 보면서 역시 인격이 고고하고 숭고했던 우리 기파랑의 모습 같군. 기파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순간 기파랑의 그 어떤 거룩한 모습이 떠올라서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충담사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찬 기파랑과 충담사 강사는 임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가 중에서 19채 중에서도 제망매가 설명해 드릴게요. 향가는 중국 중심으로 봤을 때 저기 지방, 중국에서 신라는 먼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 향자 써서 향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 학자들은 사내가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선은 저희가 빨리 알아듣기 쉽게 향가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문자가 없던 시대에 우리 정서, 우리 어순을 담아낸 노력, 중국과 어순이 달라서 우리 정서 표현하기가 불가했는데 향찰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조사, 선화공주님 은 조사, 한자의 음을 빌려서 조사를 표현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말 어순을 살려서 쓸 수 있었던 것이 향찰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단이죠. 그 이후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그런 문제의 고민들이 사라졌었죠. 사라지게 되었죠. 자, 향가의 특징은 승려. 왜냐? 향가가 남아있는 작품이 25수인데 그 중에 14수는 삼국유사 1년 대사 스님이세요. 그 다음에 11수는 균여전, 균여대사. 당연히 승려 작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찬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는 화랑이 지었고요. 그리고 정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왜? 상류층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도 일반 서민들의 음악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작품은 없기에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자, 승려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내용도 대부분 불교적이다. 즉, 그 시대의 모든 향가가 다 불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남아있는 작품이 적다 보니까 그 속에서 주류를 이루는 게 불교적 내용입니다. 자, 4구체 헌화가 서동요, 도솔과 풍요, 그 다음에 8구체의 처용과 모죽지랑가, 그 다음에 19채에서 창기파랑과 제망매가 제 교재에서 이렇게 이 작품 숫자대로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요 도솔가가 작가랑 제망매가 작가랑 같습니다. 월명사. 자, 19채 향가
제 막매가 월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제가예요. 제사 지낼 때 불렀던 노래. 근데 누구에 대한 제사냐면요 막매 죽은 누이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죽은 거야. 죽은 누이 동생의 제사 노래. 제 막매가 19채 향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양주동 선생님이 번역한 거와 김한진 선생님이 번역한 거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실려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 선생님이 그 번역한 내용이 주로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생사기름. 요쪽은요, 향찰 표기고 그것을 김완진 박사님께서 번역해 놓은 거고요. 이걸 다시 우리 교과서에서는 완전히 현대어 풀이를 한 건데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게 이게 큰 글씨로 했습니다. 저는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즉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죽을 똥 말똥 머뭇거리고 여기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한 상태. 자,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막매 누이 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다 어디로 저승으로 간다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했다면 누가 한 말일까요? 월명사 여동생이 월명사 여동생이 그래서 나는 화자 작가가 아니라 월명사의 여동생이세요. 나는 간다 오빠 나 먼저 가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 자, 태어나기로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여동생이 먼저 죽는 상황인 거야.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 수 있나?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요절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자, 한 나무에서 그 잎사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나 한 나무에서 잎사귀가 서로 이렇게 피어나는 순서는 있었겠죠. 자, 그런데 잎사귀가 떨어지는 데는 순서가 따로 없는 거야. 즉 먼저 태어난 나는 살아있는데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먼저 죽는 거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친형제 사이인데 가는 곳 모르는구나. 감탄사.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 자, 요거는 극락이에요. 극락. 불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닦으면 죽은 뒤에 가는 곳이 미타찰인데 아마도 여동생이 착하니까 죽어서 미타찰에 갔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여동생을 만나면 내가 죽어서 여동생을 만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여기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을 많이 닦아야 되겠죠. 나도 도 닦아서 거기 가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나 자살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승에서 돌을 닦으면서 여동생이 있는 미타찰에 갈 나를 기다리는 거죠. 몹시 슬픈 감정이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시라서 정말 문학성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19채 향가는 10줄이에요. 근데 10줄의 구성을 보면요. 4줄. 자, 향가 가장 작은 사이즈가 4구채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가 4구채 향가 2세트, 8구채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2줄을 마무리로 덧붙여요. 그럴 때 이 2줄의 첫 줄, 실제로 전체적으로 9번째 줄, 얘는 평시조 형식의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 구절,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기 감탄사 3글자 들어가는 거에 얘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9채 향가의 9번째 줄 얘는 나중에 평시조 종장 3번째 줄 종장 첫 구절 감탄사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 배경 지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막매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막매가는 개인 서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문학적 표현이, 비유적 표현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슬퍼하면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꾹꾹 누르고서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정말 월명사,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승려분이셨을 건데 그분의 어떤 감정을 잘 정제시킨 그런 것이 탁월하게 드러난 그런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